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R218번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멀티모달 퓨전 아키텍처 서치라는 논문으로 12PR 2019년에 학습된 논문입니다. 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논문은 이제 멀티모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딥러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멀티모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잘 해결하기 위한 퓨전 아키텍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클래시피케이션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예로 들어보면요. 중고차의 가격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 차의 이미지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미지 정보랑 그다음에 차량 정보들 있죠. 모델이나 이제 그 그랜저다, 최초 등록일 몇 년식이다, 그다음에 주행 거리, 배출가스, 사고 이력, 그다음 이전에 거래됐던 그런 이력들에 대한 차량 정보를 같이 판단하면 좋고요. 또 정말 더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엔진음이나 배기음 같은 소리에 대한 정보를 같이 판단해서 이, 이 중고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딥러닝에서도 다양한 이미지 정보라든지 그냥 정형 데이터라든지 또 이런 소리나 비디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멀티모델 데이터를 융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 두 개의 모달리티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모달리티를 학습하는 모델과 또 다른 하나의 모달리티를 학습한 모델에 이제 각각의 피처를 융합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융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각 모달리티를 학습한 모델에서 어떠한 레이어를 선택해서 퓨전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성능을 나타낼 것일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온다고 알려진 방법은 여기 보시는 레이트 퓨전이라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의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가장 마지막 그 피처 레이어를 합쳐서 컨캣을 한다거나 이제 그냥 더한 수학적으로 그냥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거나 뭐 벡터 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마지막 피처를 곱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태우는 그런 레이트 퓨전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이게 또 실제로 잘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은 DNN에 통과시키기 전에 그 멀티모델 데이터 자체를 퓨전을 시켜서 처음부터 퓨전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얼리 퓨전이라고 하는 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아니라면 이제 하이 레벨 피처나 로우 레벨 피처를 조금 혼합해서 그렇게 섞어준 다음에 콘캣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데 보내서 태스크를 수행시키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일이 실험하면서 모델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그 사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법에서는 레이트 퓨전이 제일 잘 쓰이고 뭐 성능도 좋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피처를 퓨전하는 방식에서 좀 깊게 들어가서 그 각각의 유니모달 피처를 같이 학습시킬 때 그 어떠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달리티가 있으면 그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퓨전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피처 레이어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각각의 모달리티를 학습시킬 때 이제 이 첫 번째 레이어가
각각의 모달리티의 피처라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그걸 어떻게 퓨전 시키느냐에 따른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을 퓨전 마스크를 정의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모달리티 피처들을 융합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논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앞서 제가 설명드린 논문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모델 디자이너의 높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제 아니면 레이트 퓨전이나 얼리 퓨전 같은 간단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 서치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정의를 내리면, 적은 수의 연산으로 최선의 퓨전 아키텍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퓨전 아키텍처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각각의 두 개의 네트워크에서 어느 레이어의 피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어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네트워크를 보시면, 첫 번째 퓨전 네트워크에서는 이 X1의 피처를 가져오고 X2의 피처를 가져오고 그 다음 렐루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Y4, 그 다음에 이전에서 피처 이걸 더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가능한 퓨전 아키텍처의 집합은 첫 번째 피처를 학습시키는 레이어의 개수 m과 두 번째 두 번째 모달리티를 학습시키는 네트워크의 레이어 수 n, 그 다음에 정의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숫자 p, 이거를 곱한 다음에 퓨전 레이어의 가능한 전체 레이어 수를 제곱을 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요즘 뭐 되게 깊은 레이어들 많잖아요. 16개짜리 레이어 2개를 학습시키고, 16개짜리 레이어 2개에서 각각 피처를 뽑은 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 3개를 3개를 가지고 뭐 한 5개 정도 레이어를 가진 피처 퓨전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치면, 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 1.5 곱하기 10의 13승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어, 서치를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서치를 하는 거는 뭐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 정말 넓은 서치 스페이스를 잘 서치를 해서 최선의 아키텍처를 찾느냐가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서치 스페이스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벡터 오브 트리플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L번째, 이 스몰 L번째 퓨전 레이어에서 어떠한 모달리티,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의 뭐 X는 첫 번째 모달리티 네트워크에서 몇 번째 레이어를 갖고 오느냐, Y는 두 번째 모달리티 네트워크에서 몇 번째 레이어를 갖고 오느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전 레이어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선택하느냐, 이런 식으로 선택에 대한 가지수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답은 몇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느 액티베이션 펑션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 벡터 오브 트리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서치 스페이스를 서칭하는 방법으로서 이 논문은 시퀀셜 모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멀티모달 퓨전 방식 중에 뭐 레이트 퓨전보다 나은 새로운 이제 퓨전 아키텍처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키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제안된 퓨전 아키텍처를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증했습니다.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이 멀티모달 퓨전 프로블럼의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토매틱 서치 어프로치라는 이전에 NAS에서 적용된 알고리즘을 그 멀티모달 퓨전하는 아키텍처를 찾는 문제에 적용을 가능했다. 이 점도 키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얻어낸 3개의 모델 자체도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찾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상당 부분 이 Efficient Progressive Neural Architecture Search라는 논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많이 차용을 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레이어가 퓨전 레이어가 하나인 굉장히 간단한 레이어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란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가능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아키텍처를 다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학습을 시켜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 스텝 1에서 가능한 가짓수가 15개라고 그러면은 15개에 대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성능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성능을 가지고 서로게이트 펑션을 업데이트 시키는 게 이 논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게이트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키지 않고도 그 아키텍처 구조만 가지고도 아키텍처의 성능이 어떨지 대체로 예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도 그렇게 이제 함수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을 예측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요. 그게 서로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적용이 되고요. 이 논문 자체에서는 서로게이트 펑션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썼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 EPNAS라는 논문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LSTM 기반의 그런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STM의 입력은 레이어의 구조, 2,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 2, 3,1, 3,2,1 이런 식의 퓨전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들, 그런 게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속 설명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서로게이트를 학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정답을 가지고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첫 번째 아키텍처에서 레이어를 한층 더 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가짓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학습시킬 수는 없으니까 트레이닝 대신에 서로게이트한테 여기서 가능한 가짓수의 모든 모델을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대충 봤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다 결과를 내게 되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탑 K의 모델을 셀렉션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럼 스텝 3는 탑 K의 모델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탑 K는 작게 잡을 수 있으니까 탑 K의 모델은 실제로 학습을 또 시킵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2개의 레이어에 대한 실제 성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서로게이트를 학습시키고, 그다음 거기서 또 서로게이트에서 한 번 더 서로게이트를 업데이트 시킨 이후에 세 개의 레이어로 한 번 더 레이어를 쌓고, 그다음 또 서로게이트를 이용해서 가능한 레이어의 모든 가짓수를 평가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K개를 뽑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 이 한 스텝을 이 논문에서는 한 12번 정도 돌렸고요. 12번 정도 돌리면서 점점 더 서로게이트도 잘 학습이 되고, 서치 스페이스도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논문에서는 이제 템퍼러처라는 컨셉도 사용했는데요. 이 템퍼러처라는 컨셉은 만약에 이 첫 번째 레이어를 가지고 서로게이트를 학습시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서로게이트가 점점 더 그쪽으로 로컬 미니마에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가능성을 넓게 펼쳐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서치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템퍼러처라는 컨셉을 사용함으로써 이 서로게이트 펑션에 대해서 랜덤성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될 레이어에 대해서 좀 첫 번째 결과보다는 좀 넓어지는 그런 가짓수를 두 번째 스텝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 트레이닝 부분이 굉장히 에포크가 길어지면 실제 전체 수행되는 서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에포크를 2만 뒀는데, 2개의 트레이닝 에포크만 가지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왔으니까 2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V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입니다. 이제 AV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니스트 숫자 5죠. 이거를 발음한 5라는 그 음성의 스펙트로그램, 그거를 같이 학습을 같이 이용해서 좀 그 숫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는 건데요.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음성을 가지고 퓨리어 트랜스폼을 시키면 이제 거기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얻어낼 수 있어서 타임 프리퀀시에 대한 이런 이미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12 x 112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F 모델은 그 르넷 5, 5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르넷이었고,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거는 이제 3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르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F 모델 5개 레이어와 G 모델 3개 레이어 중에서 잘 골라서 이 전체 아키텍처를 잘 학습시킬 수, 이 두 개의 모달리티를 같이 융합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선택한 것이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의 경우의 수는 렐루랑 시그모이드. P라는 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네, 그랬고요.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28x28의 엠니스트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좀 더 태스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PCA를 이용을 해서 그 피처 중에 75%의 에너지를 리무브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좀 성능을 비교하는데 좀 용이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 그 서치 결과로는 하나의 모델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탑 5개의 아키텍처를 던져줍니다. 이 위에 보시는 아키텍처는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서치 스페이스 중에서 랜덤하게 5개를 선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액큐러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액큐러시인데요. 그 다음에 밑에 5개는 이 MFAS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5개의 아키텍처를 찾았을 때의 성능입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랜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성능이 크게 높아지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거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비교했을 때는 이 5개의 선택된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베스트 아키텍처는 이 5,3,1, 4,2,1의 5,3,1의 3레이어짜리 퓨전 아키텍처였는데요. 이제 그게 여기서 보시는 첫 번째 레이어를 보시면 이제 5, 3, 렐루 1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보시면 4, 2, 렐루 1, 마지막은 5, 3, 렐루 1 이런 식으로 3개의 레이어가 리니어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엠리스트 이미지와 발음이 어느 숫자인지를 맞춰주는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랜덤 서치에 비해서 좋은 성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큐러시도 평균적으로 높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갖고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액큐러시인데, 여기서 갖고 온 베스트 아키텍처를 가지고 테스트 셋 액큐러시를 계산해 봤더니 그냥 일반 이미지만 갖고 맞춘 그 르넷3 네트워크는 74%죠. 그다음에 스펙트로그램은 66%인데 다른 이제 이 논문 이전에 퓨전 아키텍처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 다 찾아보니까 레이트 퓨전 방식이더라고요. 이 2개의 레이트 퓨전 방식은 이제 87%의 액큐러시를 갖고 있고요. 이 모든 이전의 결과보다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게 테스트셋 액큐러시를 이용한 검증의 결과입니다. 성능이 향상됐고요. 그 다음에 실험한 거는 이제 MMIMDB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한 멀티모달 데이터셋인데요. 무비 포스터, 이건 이미지고요. 텍스트는 무비의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태스크를 해야 되냐면 23개의 클래스인 영화 장르를 예측하는 클래스를 해야 됩니다. 드라마, 코미디, 다큐, 스포츠, 서부 영화, 누아르 영화, 이런 것과 같은
23개의 영화 장르를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모델은 VGG19 8개 레이어짜리 사용했고요. 텍스트를 학습시키는 모델은 이제 맥스아웃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2개 레이어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의 그 퓨전 아키텍처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3개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모델이 그 MFAS에서 찾은 퓨전 아키텍처인데 이제 2개 레이어짜리가 제일 베스트라고 나왔는데요. 그 탑 1인 퓨전 아키텍처 역시 싱글 모달리티나 이전의 다른 논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TU RGB 플러스 D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실험했는데요. 이제 이 2016년 12PR 페이퍼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데이터셋이고 56,880개의 샘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랑 뎁스라는 건데 이제 뎁스 그 데이터셋을 가서 들여다봤더니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비디오와 이 각각의 사람의 그 골격 이런 거를 다 표시한 스켈레톤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퀀스를 같이 학습을 시키겠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60가지의 행동, 이 비디오를 보고 이 비디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되겠습니다. 드링킹, 이팅, 떨어지고 있는 거, 허깅 이런 거 같이 한 사람이 하는 행동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명이 같이 나와 있는 행동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스켈레톤 시퀀스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XYZ 좌표가 그리고 조인트의 수는 정해져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 논문 아니고 따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한 논문에서는 그 XYZ, 그다음에 조인트 넘버, 그다음 프레임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모델에 학습시켜서 액션이 어떤 것인지 맞추는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싱글 유니모달리티 모델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각각의 모달리티를 또 퓨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켈레톤에 대한 모델은 딥 코어 어커런스 네트워크라는 4개짜리 레이어의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는 이제 레즈넷 50 이제 이거를 블럭만 사용해서 4개인 것 같은데 이제 4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퓨전 할 때 그 액티베이션 펑션 역시 이 전과 마찬가지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는 4개짜리 레이어가 제일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또 여기서도 그 다른 유니모달리티라든지 이전에 멀티모달 그런 방법 이전 선행 연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서치한 방법이 제일 액큐러시가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다 보면 어느 경우라도 싱글 유니모달리티 결과들보다는 멀티모달리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멀티모달 퓨전을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렇게 이 논문에서처럼 서치를 잘 하면 그 구조를 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레이트 퓨전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그 로우 레벨 피처에서부터 하이 레벨 피처까지의 다양한 피처들을 갖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 퓨전을 하면은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서 보여드린 3개의 데이터셋은 다 똑같이 유니모달 네트워크나 퓨전 네트워크 이전 방법들에 비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더 넓게 쌓으면, 그러니까 그 라지 L이 더 많아지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해답인데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지금 여기 탑 4개가 있는데 NTU 데이터셋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거는 파라미터가 그렇게 제일 많은 것도 아니었고 파라미터가 제일 적은 것도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가장 성능이 좋은 아키텍처가 제일 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어느 피처를 갖고 오느냐가 진짜 정말 중요하지, 뭐 레이어를 더 깊게 쌓는다고 해서 멀티모달 퓨전이 더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그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때 스텝을 12스텝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 스텝을 돌릴 때마다 그 점점 더 그 에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을 돌릴 때마다 점점 그 아키텍처를 찾는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템퍼레처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 템퍼레처가 그 전체 서치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좀 더 랜덤하지만 이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당히 그 서치 스페이스 중에서 아키텍처를 뽑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템퍼레처에 대한 것을 이 논문에서는 그냥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이게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그 다른 템퍼레처가 적용된 다른 논문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스테이블해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서치 스텝당 나오는 아키텍처들의 에러에 대한 데비에이션인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점점 더 이 서치 결과가 스테이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솔게이트 펑션도 이제 점점 그 스텝을 진행됨에 따라서 잘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키텍처 탐색 시간은 이거는 뭐 별다르게 비교하는 건 없고, 그냥 AV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텝 시간이 3시간이었고, 이게 12번 학습을, 이게 이 서치가 여기서는 3번이네요. 그래서 전체 이 서치는 3번이고 레이어를 쌓는 건 4번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스텝은 12스텝이 되겠는데, 전체 시간은 3시간이고 스텝당 시간은 이제 0.285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TU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인데다가 그 3000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GPU 4개를 써야 되고 시간은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논문이랑 비교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시간 안에 그 아키텍처 서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결론인데요. 여기까지고, 이 논문은 이제 멀티모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퓨전 아키텍처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멀티모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퓨전하는 그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를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서치 스페이스라는 게 너무 좁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면서도, 크고 복잡하면서도 그게 너무 해결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리즈너블한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한한 서치 스페이스가 좀 적절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또 그 엠니스트랑 그다음에 IMDb랑 NTU 데이터셋, 그 세 개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또 다 이것도 이미지와 음성, 그다음에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와 스켈레톤, 그렇게 다양한 멀티모달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다 수행을 해봤어요. 이런 세 개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 서치 방법을 검증했다는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수행할 피처 웍은 지금 방식의 서치 스페이스를 확장을 시켜서 좀 더 퓨전 레이어의 조합을 좀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서치 스페이스보단 더 큰 서치 스페이스를 한번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한 쪽으로 퓨처 워크를 정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